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왔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등을 돌리고 사라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처럼 망자를 꿈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지금처럼 윤달이 있긴 해에는 이런 꿈이 단순한 기억의 잔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25년 윤달은 7월 25일에서 8월 22일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이승과 저승 사이, 문이 살짝 열리는 때라고 불러왔습니다. 조상의 혼이 잠시 이승을 다녀갈 수 있고, 잊고 지내던 망자의 기운이 문득 다가올 수 있는 시기. 그래서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윤달의 꾼 죽은 사람 꿈은 당신 삶에 다가오는 기운의 신호일 수 있다. 특히 돌아가신 가족이 말없이 나타나거나 어딘가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민다면 그건 반드시 의미를 되짚어야 할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꼭 반드시 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윤달의 죽은 사람 꿈을 꿨을 때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운을 지키고 흉을 막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복채를 대신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달은 달이 한 번 더 생기는 해, 즉 태양력과 음력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추가된 한 달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윤달을 단순한 보너스 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문이 살짝 열린다. 는 표현이 생겨날 만큼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기로 여겨졌죠. 그만큼 이 시기엔 죽은 자의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런 시기에 꾼 죽은 사람의 꿈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잠재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운이 전달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서 계셨다. 이는 당신이 조상의 뜻을 잊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이 길을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는 질병, 사고, 신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꿈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자꾸 무언가를 건네려 한다. 이는 풀리지 않은 한이나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꿈은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윤달에는 반드시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꿈은 홀령이 전하는 메시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윤달의 죽은 이의 꿈을 꾸었다면 그건 단순한 무의식의 신호가 아닌 저세상으로부터의 메시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3가지 풍수적 실천은 기운을 바로잡고 나쁜 영향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집안 음기 정화부터 하세요. 현관과 화장실 비우는 날. 죽은 이의 기운은 대체로 음의 기운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현관 그리고 화장실은 풍수에서 기운의 출입구이자 정화처로 여겨지며 먼저 이곳부터 정리소독 환기를 해야 합니다. 현관 신발을 깨끗이 정리하고 문 앞에 소금을 조금 놓아두거나 화장실 배수구 주변을 정리하고 습기 제거와 방향제를 활용해 공간의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윤달 꿈을 꾼 다음 날 집안이 답답하거나 기운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실행하세요. 두 번째, 조상 자리에 향 하나 피우세요. 마음으로의 인사. 꿈에 돌아가신 분이 나왔다는 건 마음속 조상과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무언가를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 뜻을 현실에서 당신이 풀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조상 사진이나 유골함이 있는 곳, 혹은 마음속 조상님을 떠올릴 수 있는 조용한 장소의 향을 하나 피우며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의식을 권장합니다. 잘 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도 기운을 정리하고 복을 되돌리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세 번째, 베개와 머리 방향 점검, 악몽과 불길함을 막는 자는 잠자리. 윤달 꿈을 꿨다는 건 이미 잠자리의 기운이 어딘가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가장 기운을 흡수하는 민감한 자리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머리 방향이 북쪽, 동북 쪽이라면 즉시 조정하세요. 이는 음기가 강해져 기운이 흩어지고 꿈이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거울이 있다면 천으로 덮어두세요. 이는 혼령이 비추어진다는 속설이 있으며 불안정한 기운을 부릅니다. 베개를 하루 정도 햇볕에 말리거나 베개 잎에 소리피나 쑥을 넣는 전통 방식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죽은 이의 기운이 당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어선입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꾸는 것 자체는 불길하다고 단정 짓기보단 기운의 흐름이 변했다는 신호로 보는 게 풍수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무심코 해버린 몇 가지 행동이 도리어 복을 흩어지게 만들고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세 가지는 실제로 전통 풍수에서 윤달의 효운과 겹칠 경우 가장 경계해야 할 금기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첫 번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세요. 야, 어제 죽은 땡땡이가 꿈에 나왔어. 무심코 꺼낸 이 말이 당신의 복을 깎아먹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이를 꿈에서 보았을 때는 그 뜻을 가슴에 담고 해석하되 밖으로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윤달처럼 기운이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타인의 해석, 부정적인 반응, 무속적 판단을 통해 당신의 기운을 흔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줄 귀가 복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바로 점 보러 가지 마세요. 꿈을 꿨다고 바로 점집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윤달에는 이 행동이 더 큰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달은 기운이 뒤섞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점괘가 잘 안 맞거나 과장된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꿈 해몽은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지 외부의 해석에 휘둘리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윤달에는 조상의 기운이 가까워지는 시기이므로 타인의 해석보다 나의 마음가짐과 정화 행동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죽은 이를 흉보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왜 또 꿈에 나타나서 불안하게 해? 이렇게 말하며 죽은 이를 원망하거나 흉보는 경우가 있는데 윤달에는 이 말 한마디가 기운을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불교적으로도 죽은 이를 향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사람이 꿈에 나온 이유는 당신이 뭔가 풀지 못한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일 수 있고 또는 그가 당신을 걱정하고 지켜보러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의 마음으로 보내드리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주고 집안의 기운까지 바꾸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윤달은 평소와는 다른 기운이 흐르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인연, 그리고 풀지 못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의 꿈을 꾼다는 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당신 안의 마음이 혹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다가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서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정갈한 행동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반드시 해야 할 행동,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이번 2025년 윤달에는 휴무는 막고 복은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풍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대운을 끌어당기는 풍수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좋은 기운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 행운과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을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